안녕하세요. 입시 빌드업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학생부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봤죠? 이번에는 예정드린 대로 수능을 뜯어볼 시간입니다. 수능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정시에 꽂히죠? 근데 수시에서도 웬만하면 들어가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치고 수능 준비 안 할 사람은 아마 전국에 몇 없을 텐데요. 이 수능이 시작된 지도 벌써 3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변해왔는데 내년 2028학년도부터는 또 한 번 크게 바뀔 예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바뀔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시스템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내신 때처럼 우리 아이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목적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줄여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데요. 수능은 보통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봅니다.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이때 봐요. 근데 이날 하루에 모든 과목을 몰아서 보게 되는데요.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아침에 국어 영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탐구 영역 시간에는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을 순서대로 보게 되고요. 혹시 이때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이 있으면 사회탐구 시간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험이 8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 6시 넘어서 끝나요. 엄청나죠? 그래서 수능은 이 지력도 중요한데 이 체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능은 기본적으로 시험 응시를 신청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원서 접수를 해야 볼 수 있는데요. 접수할 때 내가 볼 시험 영역을 이 전체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국수형 탐에 제2외국어까지 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2외국어는 안 볼 수도 있고요.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보통 입시에서 수학을 안 써요. 그래서 수능도 수학을 빼고 국영탐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딱 하나, 이 한국사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안 보면 다른 영역 성적도 싹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탐,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꼭 사탐이랑 과탐을 다 봐야 됩니다. 나는 사탐만 아니면 과탐만 이렇게 하나만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좀 시험을 보나 간략하게 볼게요. 먼저 1교시 국어 영역입니다. 시험 시간은 80분, 문제는 총 45개고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로 좀 나뉩니다. 그러니까 출제 과목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에요. 28학년도 이전까지는 여기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28학년도부터 통합형으로 딱 돌아오면서 모든 내용이 다 시험 범위가 됐습니다. 과목명이 이전 교육과정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땐 이 배치가 조금씩 이렇게 바뀐 거지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2교시 수학 영역은 총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고요. 2점, 3점, 4점짜리로 돼 있어요. 출제 과목은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인데요. 사실 수학도 이전까지 선택 과목이 있었다가 이번에 통합형으로 바뀌었어요. 과목명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대수랑 미적분 원은 이전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1, 2랑 같은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이전에 선택 과목이던 게 그냥 여기 같이 들어온 겁니다. 끝이에요. 이전 버전에서는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과 기하라는 이 주로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뀐 수능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이걸 두고 말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는 시험인데 그걸 이공계열 기준으로 심화된 내용까지 출제를 하자니 인문계열 학생들은 왜 우리까지 할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과거 인문계열 수준의 출제 범위를 줄여놓자니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생들 변별하는데 고민이 많겠죠? 얘네 성적 이거 수학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거 1등급 맞았다고 미적분 기하도 잘할 수 있을까 싶겠죠? 그리고 같은 범위를 모두가 같이 보면 아무래도 수학을 더 깊게 공부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상위권을 더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교차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28학년도 수능과 대입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상당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교시 영어 영역은 70분 동안 45문제를 풀고요. 듣기평가 17문제, 나머지는 독해입니다. 다 2점짜리, 3점짜리로 돼 있고요. 출제 과목은 영어 1, 2인데 사실 여긴 이 과목명보다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패턴화돼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더 잘 대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90점을 넘으면 다 1등급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요. 등급별 기준은 10점 간격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사실 여기는 28학년도에도 사실상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전 버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입니다. 참고로 앞에까지는 다 100점 만점 과목인데 여기부터는 50점 만점인 거 짚고 갈게요. 먼저 한국사는 30분 동안 20문제를 풀고요. 2점짜리, 3점짜리 각각 10개씩이에요. 출제 과목은 이름 그대로 한국사인데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개항기 이전 전근대사보다 그 이후 근현대사 파트가 한 2배 이상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교과서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는 원래 2017학년도 전까지는 사탐에 있던 선택 과목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꽤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7학년도부터 필수 영역으로 별도로 빠지면서 난이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필수다 보니까 출제 취지도 기본적인 걸 묻는 쉬운 수준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사도 영어처럼 절대평가 영역이라서 원점수 40점을 넘으면 다 1등급이 됩니다. 등급별 기준도 생각보다 널널한데 여기서 4등급 안으로만 받으면 웬만해서는 상위권 대학들도 입시에서 페널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널널한 난이도와 컷 덕분에 공부하는 데 큰 부담은 없으나 그래서 간혹 한국사를 얕보다가 남들 다 받는 가산점을 못 받는다든지 남들 안 받는 간점을 받는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작은 불도 크게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다음으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가장 많이 개편이 됐어요. 각각 40분 동안 25문제를 풀고요. 1.5점, 2점, 2.5점짜리 문제로 나뉩니다. 이전까지 사탐이랑 과탐에 선택 과목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제 그냥 사탐은 통합사회, 과탐은 통합과학 이렇게 단일화가 됐습니다. 근데 하필 이 두 과목이 학교에서 고1 때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내용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분량이 엄청 많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벼락치기 하기도 어렵고 이걸 또 일찍 배우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운 걸 내가 2, 3학년 때 가서도 안 까먹게 꾸준히 공부해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참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마지막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입니다. 여기는 뭐 출제 과목이나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시험 보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총 30분 동안 20문제를 풀고요. 2점, 3점짜리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서는 40분 동안 30문제를 풀었는데 규모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 과목도 남아있어서 한문 포함 9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또 절대평가 영역이어서 원점수 45점을 넘으면 1등급이 됩니다. 똑같이 50점 만점의 절대평가인 한국사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게 달라요. 네, 여기까지 영역별로 살펴봤는데요. 나는 새로운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이 예시문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문항을 보면 이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부터 출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간 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3이 보는 수능만 얘기했는데 그럼 고1, 고2 학생들은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죠. 매년 4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고3은 거의 매달 봐요. 이 모의고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묶어서 부르는 건 수능은 아니지만 수능을 모의, 그러니까 모방해서 비슷하게 보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표도 수능이랑 똑같은 스케줄로 보고 출제 영역도 국수, 영탐 똑같아요. 대신 이제 이건 시험을 1, 2, 3학년이 다 보고 뭐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학교 진도도 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출제 과목이나 범위를 좀 다르게 가져간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일정표를 볼게요. 어떤 시기냐면 우선 고1과 고2는 1년에 4번 각각 3월, 6월, 9월, 10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고3도 3월, 5월, 7월, 10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이 모의고사들은 모두 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출제랑 시행을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고요. 줄여서 학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은 여기에 더해서 수능을 내는 평가원이 직접 출제하는 2번의 모의고사가 더 있어요. 이건 정식 명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예요. 그래서 아까 학평과 구분해서 모평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매년 6월과 9월이었는데 내년 2028학년도부터는 9월이 아닌 8월에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모평이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시험이라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9월 모평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수시 원서를 썼어요. 나 구모 성적표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성적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쓰려니까 불안한데 괜히 높거나 아니면 뭐 낮게 쓰는 거 아니야? 싶은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평을 조금 더 땡겨서 8월 말에 보고 성적표도 다 받아보고 9월 하순에 좀 늦춰서 수시 원서를 쓰자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학평과 모평은 출제 기간만 다른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응시자 풀도 다릅니다. 학평은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만 봐요. 그러니까 성적도 그 안에서만 나오겠죠? 그런데 모평은 N수생도 들어옵니다. 이 6월에는 재수생들, N수생이 쫙 들어오고요. 9월에는 0.5, 그러니까 반수생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보는 응시자 구성이랑 가까워지는데요. 그래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N수생 얘네 실력이 무시무시해요. 재학생이 학평 등급 좀 잘 나와서 아유 껌이네 하다가 모평 보면은 그 껌이 나였네. 모평 보면 등급이 하나씩 떨어진다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고등학생들이 매년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보긴 하지만 아무래도 평가원 출제의 응시자 구성도 비슷한 이 모평의 성적과 기출문제가 좀 더 중요한 편이에요. 그리고 학평과 모평은 성적표도 다르게 나오고요.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지 폰트도 서로 달라요. 저는 평가원 시험지가 좀 더 뭔가 폰트가 더 엄격 근엄 진지한 느낌인데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비교해 보세요. 자, 시험을 쳤어요. 그럼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런데 성적지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적표 나오는 방식도 수능 목평이랑 학평이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어떤 성적 지표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능이랑 학평 차이를 좀 볼게요. 먼저 수능이든 모의고사를 보든 우리가 다루게 될 점수 지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에요. 원점수는 우리가 아는 가장 익숙한 점수죠. 채점에서 나오는 점수예요. 국영수는 100점 만점, 한국사랑 탐구랑 제외국어는 50점 만점이에요. 다음으로 표준점수. 사실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뭐냐면 과목 사이의 난이도 차이를 반영하려고 원점수에다가 일정하게 환산을 거친 점수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표점인데 왜 이런 걸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서 국어는 엄청 쉬웠어요. 근데 수학은 엄청 어려웠어요. 그럼 똑같은 점수라도 국어보다 수학이 더 점수 따기 어렵겠죠? 근데 국어 80점이랑 수학 80점을 똑같이 계산해버리면 이 수학 잘 본 학생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정하려고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이 원점수가 같아도 난이도나 다른 학생들이 뭐 얼마나 잘 봤냐 못 봤냐에 따라서 표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영역마다도 다르고 작년이랑 올해가 또 다른 거예요. 사실 표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원점수 기준 표점이 높아지고 쉬울수록 떨어집니다. 참고로 수능 등급 컷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막 국어 1등급 컷이 133점, 탐구 1등급 컷이 67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보고 아니 왜 등급 컷이 100점, 50점을 넘지?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표점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표점은 원점수처럼 100점, 50점 만점이 아니고 국어 수학은 200점, 탐구는 100점이 최대예요. 2배죠. 근데 물론 실제로 이 점수가 나오진 않고 이 100점, 50점을 가운데로 잡고 그 주변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백분위는요. 다시 쉬워졌어요.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내 위치를 딱 찍어요. 그리고 내 밑에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예요.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90이면 내 밑에 90%가 있는 거고 나는 상위 10%다라는 뜻이에요. 100분위니까 100이 최대고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백분위는 엄밀히 따지면 이 구간 개념이라서 표점만큼 촘촘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변 표점이 같은 백분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점이 막 120, 121, 122 이런 애들이 백분위로는 모두 90이 찍힐 수도 있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래서 백분위보다 표점이 좀 더 정밀하게 변별하는 지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은 많이 익숙하시죠? 아까처럼 표준 점수로 쭉 정리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구간을 잘라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이제 옆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상위 4%까지 1등급, 그 아래부터 뭐 11%까지 2등급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이 9등급제였다가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로 유지가 됐어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가 같은 3등급이어도 2등급에 가까운 높은 3등급이냐 아니면 4등급에 가까운 낮은 3등급이냐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 백분위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백분위가 87이에요. 그럼 상위 13%죠? 2등급이 상위 11%까지니까 나는 3등급 중에서도 조금 높은 편인 거예요. 좀만 더 노력하면 2등급 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백분위가 78이다. 그럼 상위 22%인 거니까 3등급 경계선인 상위 23에 가깝겠죠? 이건 운 좋아서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는 상대평가를 하는 국수탐 기준이고요. 영어, 한국사, 제외국어는 제가 절대평가라고 했죠. 얘네는 뭐 서로 막 비교하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표점에 백분위도 안 내요. 그래서 등급만 내는데 그것도 원점수 그대로 가져다가 낸다는 거 구분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이 모든 긴 설명은 바로 성적표를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성적표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수능부터 볼게요. 자료 보시면 2028학년도 기준 양식인데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럴 계획이구나 하고 보세요. 생긴 게 엄청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원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부터 나와요. 그리고 상대평가 국수탐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오고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외국어는 등급만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모평도 평가원이 내니까 이 양식으로 나올 텐데 이 맨 밑에 영역별 응시자 수만 더 써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학평 성적표는 이건 기본이고 원점수도 써줍니다. 그리고 되게 친절해요. 성적에 더해서 여러 가지 분석 정보도 좀 알려주거든요. 내 등수나 전국 백분위부터 시작해서 영역별로 세부 분야를 나눠서 내가 어느 쪽을 더 많이 맞고 틀렸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과목 정오표도 나오니까 내가 어떤 분야를 더 보완해야 하는지 참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길었는데 한번 이해해두면 꼭 기억해야 할 건 많지 않아요. 모의고사 자주 보는구나. 근데 고3 모평이 더 중요하구나 아시면 되고요. 수능은 국수형탐을 보는구나.
출제 과목은 어디구나, 뭐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구나, 이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적표 보시면서 표점이 높아졌네, 백분위가 떨어졌네, 뭐 등급이 어떻네, 이거 볼 줄 아시면 이번 영상 클리어입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는 대입의 필수 요소인 학생부와 수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입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신 이게 기초 시리즈니까요, 막 엄청 복잡한 걸 파고들지는 않을 거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 대입의 3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편이 더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